안녕하십니까. 농지과학교실의 대표 강사 이재희입니다. 오늘 강의는 전기장과 전기선소입니다. 이 강의는 전기복석 강의의 일부를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강의는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힘이 작용하는 방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하는 방법은 장입니다. 장, 그 전기장이죠.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공간. 자,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림을 볼까요? 근원전화 Q가 있습니다. 근원전화 Q가 있을 때 어떤 이 전화 Q와 어떤 다른 전화 스몰 Q가 있으면 이 Q와 라지 Q 사이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전기력이 작용해야 되죠. 전기력이 작용할 때 그 관계는 R이면 이때 힘 F는 R 제곱분의 비례상수 K의 근원전화 Q와 계의 전화 Q가 곱해지는 힘이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것이 R1이 되면 똑같이 힘이 작용하겠죠. F는 R1의 제곱에 K의 라지 Q의 계의 전화 Q가 됩니다. R2가 되면 R2가 돼도 F는 FR2죠. FR2, R1, FR은 또는 R2의 제곱에 K의 Q의 계의 전화 Q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근원전화 Q와 계의 전화 Q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순간적으로 힘을 작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은 초기부터 의문이었죠. 물론 중력도 마찬가지, 만유인력도 지구와 태양, 태양과 행성 어떻게 힘을 작용하나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는 의문이 있었지만은 현상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전기는 좀 더 가까운 손안에 있는 현상이죠. 물론 생각을 하면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때 어떤 개념이 들어오냐면 기본적으로 근원전화 Q가 있으면 처음부터 공간에다가 힘의 요소를 깐다. 다른 말로 하면 공간의 성질을 변형시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현상이죠. 그래서 전원이 있을 때마다 전화 자체는 주위 공간에다가 전화의 힘으로 공간의 성질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이 Q에는 언제든지 뭐가 들어오면 바로 힘을 작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는 거죠. 이때 변형시킨 그 자체를, 그럼 온 변형시킨 자체를 우리는 이 근원 전화가 만든 성질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공간 어느 점이든지 그 점마다 이 근원 전화 Q가 만들어낸 변형시킨 공간의 성질 같은 값이 있겠죠. 그 값을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Q는 항상 바뀔 수가 있죠. 가져오는 개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을 합니다. 표현해서 우리는 이걸 시험전화, 개의 시험전화는 플러스 1쿨롱으로 약속합니다. 그래 되면 1은 안 써도 되죠. 안 써도 되니까 생략합니다. 생략하면 남는 것이 R1 거리의 제곱에 KQ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험전화를 넣으면 힘이 되지만은 시험전화 대신에 다른 Q가 들어올 수 있으므로 이것을 힘의 요소로 해가지고 전기력의 요소인데 공간에 깔아놓은 변형된 성질, 이래저래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기력장 또는 전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 그래서 전기장이라고 그러죠. 장은 장은 영어로 표현인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물리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물리학에서 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어떤 물리량이 있을 때, 이 물리량이 공간의 어떤 점 R에 대해서 함수관계로 성립하게 되면, 이때 이 공간, R이 있는 공간을 우리는 장이라고 개념을 부릅니다. 장이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중력은 F 이꼴 R 제곱분의 G의 mm이므로 이것은 F의 R의 함수입니다. 따라서 이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하는 이 공간은 중력에 작용하는 중력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력은 전기력에 작용하는 전기력장, 즉 전기장도 공간에 있으니까 이 공간은 전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기력이나 중력은 그 물리량 자체가 벡터이므로 벡터 물리량이니까 이 장은 벡터장이 되고, 만약 온도다, 물리량 자체가 온도라면 온도도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 교실이면 교실, 방이면 방에, 아무 공간이든지 위치만 찍으면 그 위치에 온도가 나옵니다. 온도가 몇 도가 되든 나오죠. 그래서 이 공간은 온도에 대해서도 장이 성립합니다. 이런 우리는 온도장 이렇게 할 수 있죠. 온도장. 이때 온도는 스칼라 양이니까 스칼라 장이 됩니다. 장의 개념이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공간은 눈으로 볼 때는 한 개의 공간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여러 개의 공간이, 여러 개의 성질의 공간이 겹쳐 있는, 중첩되어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중력장, 전기력장, 다음에 비올 자기력장 등등 모든 물리량들이 정해지는 공간이 겹쳐져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 장의 개념입니다. 자, 그럼 다시 전기장 돌아와서 전기장에 힘을 벡터를 빼고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근원전화 Q에 대해서 시험전화 Q를 플러스 1쿨롱을 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남는 것은 R 제곱분의 KQ가 남습니다. 이것이 힘의 요소라고 그러고, 이것은 전기장의 세계가 되는 거죠. 전기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요소가 공간에 박혀 있는 것이죠. 또 공간이 변형된 거죠. 그래서 이 힘의 요소, 그래서 전기장인데, 우리가 보통 전기장이라면 이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전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세기고,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는, 공간만 지정할 때는 앞에다가 정확하게 이것은 공간이라고 밝혀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문맥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기장이랄 때는 전기장의 세기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공간에 근원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력을 작용하는 힘의 요소, 크기가 어찌 되는가 하는 것이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전기장의 개념이 이해됐죠? 이번에는 전기력선입니다. 전기력선은 앞에 배운 전기장이죠. 그럼 근원전화 Q가 있을 때 지금 여기는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간을 생각해야 됩니다. 공간을 상상하세요. 공간을. 예를 들면 구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점 하나가 있을 때 이 점에서 전기장을 그리면 어찌 됩니까? 전기장은 벡터장이니까 힘이 있겠죠. 이때 플러스 1쿨롱입니다. 플러스 1쿨롱이니까 생략하면 되죠. 생략하고, 그러면 아까 말한 전기장의 세개가 나오죠. 여기서 그것을 갖다가 벡터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점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나오게 더 가까우니까 더 커야 되겠죠. 여기는 또 작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모든 점에 대해서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전기장의 세기를 화살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쭉 이어지니까 한마디로 연속된 화살표 하나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화살표를 전기력을 나타내는 선이니까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일렉트릭 포스죠, 포스. 그럼 이 전기력 선은 근원전화 Q가 온 사망으로, 공간입니다. 온 사망으로 전기력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어느 방향으로 껐든, 여기는 몇 개 안 꺼놨습니다만 어느 방향이든 이 방향으로 전기선 끌 수 있고 이 방향으로도 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에 끌 수 있겠죠. 그러면 전체 공간으로 방사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방사되는 형태. 그리고 시험 전화를 우리가 항상 플러스 1쿨롱 준비했으니까 힘의 방향을 따져야 되는데, 플러스 Q가 근원 전화인 경우에는 플러스니까 청력이 작용합니다. 청력이 작용하고 힘을 나타내는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죠. 이래서 플러스인 경우에는 밖으로 미는 방사되는 형태로 전기력선을 나타난다 해야 되죠. 그린다 아니고 나타난다 해야 됩니다. 힘의 방향이죠. 힘의 방향을 갖다가 그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에 비교해서 근원 전하가 마이너스 Q인 경우에는 플러스 1쿨롱을 놓으면 이거는 인력이 작용하죠. 따라서 어떤 점마다 이렇게 안으로 당겨지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걸 쭉 이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전기력선이 작성되겠죠. 그래서 이건 수렴하는 근원 전하로 수렴하는 양의 전하인 경우에는 근원 전하로부터 발산하는 형태로 전기력선이 작성됩니다. 물론 여기서도 어느 방향이든지 그으면 나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힘 F는 벡터 물리량으로 그리는 주어지는 우리가 정하면 시험 전화를 괴의 전화를 놓으면 괴의 전화나 시험 전화를 놓으면 알이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전화의 크기가 플러스와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이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든 어떻게 하든 이 부호대로 전기력선 힘의 방향이 정해지므로 우리는 전자기를 계산할 때 근원전화 Q 문자수만 주면 이 문자수가 부호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아무 관계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 결과는 정확하게 현상과 일치하게 되어 있죠. 이해가 됩니까? 이번에는 전기력 선속이죠. 줄여서 전속이라고 그럽니다. 전속. 영어로 쓰면 플락스라고 그러고 한국말로 풀로 쓰면 묶음이라는 뜻이죠. 한아름, 한묶음 뭐 이렇게 하나요? 묶음인데 뭘 묶었느냐? 일렉트릭 포스 라인이죠. 전기력 선입니다. 줄여서 일렉트릭 플락스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묶느냐면 앞에 살펴봤죠. 이 그림은 지금 평면이지만 공간입니다. 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온 방향으로 전기력선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묶을 때 각으로 묶습니다. 입체각으로 입체각을 기준으로 묶고 입체각 기준으로 묶는데, 입체각을 기준으로 하면 입체각이 정해지는 물리량이 면적이죠. 면적이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입체각과 면적을 묶습니다. 이렇게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을 지나가는 전기력선 속이죠. 전기력선을 속한다,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먹을 때 그러면 이제 그런 개념을 알겠는데, 그럼 어떤 양을 먹느냐면 이렇게 면적이 있을 때 이 기준면에 대해서 전기력선이 있습니다. 있겠죠. 벡터 물리량으로 화살표 벡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력선 화살표 벡터를 전부 묶는 거죠. 묶는다는 이야기는 더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E가 있을 때 이 전기력선이 있으면 이 E를 면 S에 대해서 묶는 거죠. 면 S에 대해서 묶는데 S도 벡터죠. 그래서 전기장도 전기력선이니까 전기장도 벡터고 면도 벡터인데, 묶을 때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만 있다면 옆으로 지나가도 이렇게 좀 약간 어긋나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은 규칙을 정해야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을 묶는다.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같은 방향을 계산하는 벡터의 연산은 내적이죠. 그래서 내적을 합니다. 내적을. 그래서
전기장과 어떤 기준 면적에 대해서 전기장을 내적하면, 즉 같은 방향 길이를 묶으면 곱하는 거니까 묶는 것이죠. 같은 걸 더하는 거니까요. 이때 구해지는 숫자를 우리는 전기력 선속, 전속이라고 그러는데 문자 수를 파이로 둡니다. 파이로.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니까 동일하죠. 같은 건 같아. 이때 전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2를 씁니다.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전기력 선속입니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전속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분석해 보면 이것이 앞에 설명한 전속에 대한 식이죠. 식인데. 자, 그렇게 하면 이게 평면의 구입니다. 구로 구인데, 그럼 반지름 R인 경우에 반지름이 R인 경우에 구면에 있어서의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면 이때 이 점에서 전기장 하습이 나오겠죠. 하습이 나오는데 이때 전기장의 세기 이 R은 2의 R입니다. R은 R의 제곱분의 K의 근원전화 라지 Q가 되겠죠. Q. 그런데 또 다른 구면을 정합니다. 다른 구면이 있는데 이 구면의 반지름은 이 R의 K배입니다. K배에 K를 하면 좀 헷갈리니까요. P배를 할까요? P배의 R입니다. PR입니다. PR. 그랬을 때 이 점에서의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됩니까? E의 PR은 PR의 제곱에 K의 Q가 되겠죠. 자, 여기서 전속을 구합니다. 전속을 구하면 이 전속의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나오고 이 전속의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이 나오죠. 이 면적은 우리가 면적 S를 쓰고 위치에 따라서 면적이 크니까 SR이 되고, 이 면적은 S는 PR에 대해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면적과 이 면과 이 면은 지금은 구면을 했지만 구면을 하면 닮음이 됩니다. 닮음이 되고 기하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은 참고를 하시고요. 잘 의문이 있으면 닮음이 있을 때 닮음 도형에서 면적의 비는 닮음 비의 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SPR은 PR이니까 P의 제곱에 SR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현상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되면 이것을 다시 수식에 반영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유도할 수 있겠죠. 자, 이 R은 그리 R은 R제곱분의 KQR이 되고요. 이 KR 했네요. PR이죠. 이 PR은 PR의 제곱 KQ R P의 제곱 R제곱 KQ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 R일 때는 전속 파이 R은 R제곱분의 KQ에 SR이 됩니다. SR이 되겠죠. 이해되죠? 거리가 PR일 때의 전속 파이 PR은 P제곱 R제곱 PR의 제곱 PR의 제곱이니까 풀면 P제곱 R제곱 KQ 곱하기 면적이니까 면적이 P제곱이죠. P제곱 SR이 됩니다. P제곱 여기 있죠. P제곱 SR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P제곱과 P제곱이 약분이 됩니다. 그럼 남는 거는 뭐가 됩니까? 남는 거는 여기 있을까요? 남는 거는 여기 있겠습니다. 좀 자리가 좀 그렇네요. 그러면 파이 PR은 남는 것이 R제곱 KQ의 SR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파이 R 같죠? 파이 R이 됩니다.
파이 PR과 파이 R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공간에 근원전화 Q가 있어서 공간에 전기량을 형성할 때 그때 거리 R에서의 전송이나 거리 PR에서의 전송이나 전소의 크기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든 어디에 그리든 다 크기가 같아지겠죠. 이것이 전속의 성질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말로 하면 근원전화가 입체각에서 만드는 전기력 선속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 이때 한 입체각이죠. 한 입체각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 입체각 파이가 있습니다. 입체각 파이를 줬을 때 이 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면 어디를 하든 이때 이 전속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새로운 법칙 하나를 만들어냈죠. 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